나는 흔들리면서 상대는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기본은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들 말한다. 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하락하는 기간보다는 오르면 바로 떨어지고 떨어지면 바로 오르는 구간이 훨씬 많다고 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비율이 1대3 정도 된다고 한다. 이는 곧 하나의 주식을 진중하게 오래 갖고 있어야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단타 기법의 규제가 아닌 이상 오르내림이 심한 구간에서 사고팔기를 되풀이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젠가 주식 전문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식시장과 인간관계가 서로 꽤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일희일비하거나 반대로 내가 조석지변이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중하고 담백하게 처신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처럼 인간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작은 사회적 변화에도 요동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아주 작은 일로 동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르시시즘의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남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심리를 뜻한다. 그동안 나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할 때마다 인간의 심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르시시즘을 손꼽았다. 이 심리만큼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좌절의 순간 누군가 곁에서 아니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데 라는 말을 해준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핵심 심리인 나르시시즘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 바로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지의 여부다. 작게라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역시 자신의 나르시시즘에 크게 상처를 입는다. 물론 여기에는 나의 문제도 작용해서 상대는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나가고 싶다면 상대에게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상대에게 조언이라고 하는데 상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을 남발해서는 곤란하다. 지나치게 의수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다. 어느 모임에서 내게 강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상대가 대뜸 이 강의를 하면 너는 대단히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라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 강의는 거절했다. 자신이 상대에게 무언가를 베푼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큼 인간관계를 망치는 길도 없다.
아무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내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은 것도 오해의 소지를 낳는다. 나 역시 그런 일로 한 선배에게 건방진 후배라고 찍힌 적이 있다. 언젠가 이 선배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때가 직속 선배, 선생님들 앞에 설 때다. 기업이나 조직 강연에서는 느끼지 않는 긴장감을 유독 느낀다. 아마도 상대의 평가에 민감해져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선배가 전화해 부탁하니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다. 제가 웬만해서는 강의를 안 하는데 선배 부탁이니 하겠습니다. 그 순간 아차 싶으면서 밀려드는 무안함이란. 그 다음에라도 사실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자신 있게 하는데 선배님들 앞이라 주눅이 들어서요 라고 해명을 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내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말았다. 이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역시 거절하기 어려운 선배의 부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거 학창시절부터 존경하던 선배들 앞이니 더욱 긴장을 했다. 처음부터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끝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당황한 마음에 어디서 끝을 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워 결국은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내 쪽에서 맺고 끊음을 제대로 못해 스스로 화가 난 경험도 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고는 대뜸 눈물을 터뜨리며 자기 남편과 싸운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주 중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월요일 아침 9시에 시시콜콜한 남의 집 가정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월요일 아침은 할 일이 가장 많은 시간이 아닌가. 가까운 지인이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며 간신히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약속대로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녀는 친구들과 놀면서 하하호호 웃다가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은 분노로 요동쳤다.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분명히 맺고 끊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았다. 만약 내가 지금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면 그것을 이해 못할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말을 못한 내가 문제였던 것이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상대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구구절절 내 말만 한 적이 많았다. 결국 그녀의 모습도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너무도 많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한 사람의 속에도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대개 흔들리는 것은 나인데 정작 상대의 한결같지 않음을 탓하기도 한다. 나는 늘 흔들리면서 상대는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낳는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하다가
아닐 땐 헤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라면 절대 가까이 두고 만날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이를 깨닫는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작은 오해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크고 작은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진중함이나 담백함은 주식이나 인간관계에서 다 필요한 속성이다. 어느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 얼마만큼의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도 결국은 내 결정에 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나는 흔들리면서 상대는 한결같기를 바라